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60선을 지지선 삼아서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부담감에서 탈피했고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16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19포인트로 오늘 520선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들이 67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순매도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태도를 바꿨는데요. 개인들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41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이 158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9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정을 받은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고 기관은 104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95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이 1.5%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유통업종과 은행업종, 금융, 비금속업종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업종과 의료정밀업종, 운输, 창고, 운송, 장비업종이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철강, 금속업종도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차, 신한지주 모두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실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증권사 평가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중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보여준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가 2.6%나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1% 조정받고 있고요. 반면에 KB금융은 1% 오름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철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보합권이고 LG화학이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4% 오르면서 오늘은 2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좋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이고요. 그밖에 LG디스플레이, KT, 우리금융은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가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이 0.8% 플러스 장세, 롯데쇼핑이 플러스 1.5%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경영 실적을 매출 1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9,8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어제 밝혔었는데요. 롯데쇼핑은 이 같은 올해 실적 기대감에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약세 보이고 있고요. NHN이 2%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가 오늘 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TV용 LED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이고요. SK브로드밴드 보합, 포스코 ICT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가스터디가 오늘 0.9%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교육방송 강화와 수능 반영 비율 확대 방침으로 지난 10일 10% 넘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 태웅과 동서가 강보합권이고요. 성광밴드가 1% 조정, 네오이즈게임즈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도 2%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SK컴지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1% 오름세고요. 네오세미테크와 서부트럭터미널도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DC가 강세네요. 2.6% 오르면서 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 밖에 BHI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2% 하락, 그 밖에 평산과 인터파크, 위메이드는 2% 이상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될지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나흘간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날 갭상승한 것을 제외할 경우 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매우 제한적인 등락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가 17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둔화됐고 또 펀더멘털이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징주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크게 봤을 때 기존의 주도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잇따르면서 수급상으로도 부담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성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정부 정책 테마주들 내지는 일부의 투기성 테마들만이 소폭 움직일 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내 가치주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승 종목들 자체가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단기 수급 내지는 투기적인 매수에 의존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질적 저하를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 오늘도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 어떤 점에 중요한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수급 구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개인은 매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기관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펀드 플로우상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10년간 외국인들의 행보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확인해서 외국인들은 매수 강도가 둔화되거나 또는 때때로 매도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수적인 시황관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시장은 반등할 때마다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 자체가 금리 인상 내지는 출구 전략을 자극할 만큼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수적인 접근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고요.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강세인 반면에 중하권 증시는 비교적 약한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0.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다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다음 주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출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동월 대비 2.7% 상승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항생지수가 강보합권, 홍콩 H지수 역시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0.38% 정도 조정받았던 대만 지수가 오늘은 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그 밖에 베트남 지수와 싱가포르 지수, 호주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본토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3051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강한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3050선 내외 부분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공매도 사업에 대한 신청서의 제출이 끝났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과 함께 공매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증권사 명단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공매도와 신용거래가 시장에서 시작을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더욱더 큰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예측치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언급과 함께 지금 인플레이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중국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의견인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지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큰 박스권인 3000과 3100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 속에서 3050선을 둔 혼조 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어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에서는 4월에 예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의 4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정부가 빠르면 4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세가 2.7%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로 춘절 효과와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금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장에서 부담감은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지급 준비율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010년도에 지급 준비율을 2번이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통화량 축소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금리 인상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1%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0.4%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 지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장 초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온 반면에 장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1% 상승한 1708포인트대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은행에서 신규 대출 금액에 대한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도입한 신규 금융기관 대출 시장 조작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와 함께 별도의 출처 없이 보도를 함으로써 루머로서 끝날 확률도 높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금융기관 대출을 0.1%인 초저금리로 이제 금융기관에 3개월물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월 말 현재 10조엔 수준에서 20조엔으로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반면 부동산 업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월 오피스 공시율이 8.6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1989년도 조사 실시 이후에 과거 최대치로 공시률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간망 장세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1750선의 눌림목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소위 미소금융의 지방창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지원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미소금융 지점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연령 범위와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춰 분양 및 임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이 높은 버블7 중 서울 4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등 서울에 위치한 버블7 4개 지역의 아파트 699개 단지 30만 5,400가구의 전세가 총액이 100조 4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4개 지역의 전세가 총액은 2008년 10월 85조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81조 8,65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에는 90조 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가계 지출 중 세금, 이자, 건강보험료 등 경직성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빡빡한 가계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 수지 중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은 62만 6,708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752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소득 증가율이나 소비 지출 증가율을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가계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 비용처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 성격이어서 증가세를 보이면 가계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11월 이전에는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무역협회 주재로 열린 조창 강연에서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미국 정부가 선거 이후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EU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나 일본 기업들의 견제가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57포인트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막 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관망세가 지수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도 3시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